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장 이전이 표류하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 90%를 차지하는 전북의 주력 산업인 상용차 산업이 높은 임금과 해외 공장 이전 등으로 성장이 멈춰버린 사례를 기획 보도합니다. 쌀 과잉 생산을 막고자 국회가 900억 원의 생산 조정 예산을 세웠지만 쌀을 대신해 씹은 작물의 판로와 기계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전라북도 지방은 무주와 진안 등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서는 대체시설 건립이 선결 과제인데 정부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종합경기장 개발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 계획이 필요하고 전북도와 부지 양여 조건에 대해 최종 협의해야 하며 롯데와의 소송을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재원부터 충분하다며 정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체시설 사업비가 760억인데 시 가용 재원이 한 해 평균 1,300억 원에 이르고 주민세와 택지 조성으로 지방세가 늘어나는 등 자체 재정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권고를 받아 재원 확보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전주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재원 자체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롯데와의 소송 가능성도 도 의견과 달리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롯데와의 협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조건부였던 만큼 지난 3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지 활용 역시 도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2월 달에 전라북도를 경우해서 1월 달에 행자부에 제출하면 2월 28일 날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당초 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주고 대체시설과 컨벤션 센터를 기부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승수 시장 취임 후 롯데쇼핑을 배제하며 자체 예산으로 경기장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도와 깊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행자부 결정에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롯데쇼핑과의 소송 가능성을 굳이 언급한 것은 사업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주시의 대체 경기장 건설 계획을 반대한 이유 중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롯데쇼핑과의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주시 건설 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에 앞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양해각서를 해지당한 롯데쇼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소송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주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기관인 행자부에게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가로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기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기가 되면 나름대로 또 그 각 지자체에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죠. 논란이 불거지자 행자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발을 뺐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사업이 부적정이라든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만났지만 김 부지사는 민원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기관으로 당연한 의견 피력인지 고의적인 사업 방해인지 롯데쇼핑과의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전라북도의 입장이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어제 보도한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전북이 직면할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역시 공장이 하나둘 해외로 빠져나가 일감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위기의 전북의 주력 산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자동차 산업을 진단합니다. 유론 기자입니다. 중국 동부 스촨성에 문을 연 현대자동차 합작공장. 연간 450만 대의 트럭과 버스가 팔리는 중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대가 점찍은 상용차 전문 공장입니다. 국내 최대인 현대차 전주 공장의 2배 규모로 2년 전 완공됐습니다. 2014년 연간 생산 능력 16만 대 기준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트럭, 버스, 엔진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중국과 터키에 잇따라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전주 공장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장은 시설로만 보면 10만 대 생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생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6만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솟는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과 노사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것이 공장 측의 입장입니다. 시장 수요가 발생했을 때 노사 간의 그 증량 결정을 하기 위한 협상 기간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적기에 대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와 타타데우 등 도내 상용차 공장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0%를 차지해 전라북도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한때 증설을 계획한 타타데우마저도 해외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명하지 않아요. 지금 국내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전라북도는 그동안 자동차 기술원을 설립하고 주행 시험장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지만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현실. 조선업에 이어 상용차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연 도내 주력 산업의 미래가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도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0여 명은 어제 시국 선언문을 내고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해야 하며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정권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천주교 전주교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주권 열차 승객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라선 KTX가 다음 달부터 증편 운행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열차의 절반이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돼 저속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자가 직접 열차에 탑승해서 경유하면 얼마나 늦어지는지를 체험해봤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해서 용산역으로 가는 익산발 KTX 열차.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시속 100km 안팎에서 속력을 내지 못합니다. 일부 구간은 시속 60km까지 떨어집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KTX 열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서대전 구간의 최대 속력이라야 130km 안팎. 고속철로가 깔리지 않은 익산 서대전 구간에서는 구불구불한 기존의 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제한곡선이 많아가지고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여객하고 KTX하고 많이 차이 나봐야 한 5분,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현재 전주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전라선 KTX 열차는 하루에 왕복 10차례.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KTX 편수가 현저히 적다는 지역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최근 전라선의 운행 횟수를 하루 4차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KTX 4편 중 2편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이어서 저속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서대전 거치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서대전을 경유하면 전주에서 용산까지 2시간 11분, 기존 노선보다 약 40분 가까이 더 걸립니다.
서대전역으로 곧장 가는 승객을 제외하면 호남권에서는 증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로라든가 시간적으로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KTX 전라선후 서대전역 경유는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이번 결정은 KTX 서대전역 경유를 주장해온 대전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여서 앞으로 노선 개편에서 서대전역 경유편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어제 오후 개회한 제338회 정례회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했고 국민들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순실 개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주 분산 개최가 무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등은 지난 7일 시국 선언에서 최순실이 동계올림픽 이권에 개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2월 IOC가 권고했던 분산 개최 대신 평창 단독 개최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는 덕유산 활강장을 활용하면 평창 가리왕산의 산림 파괴에 2천억 원대의 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분산 개최를 건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어제 국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고자 생산 조정제를 도입해 9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보도 해드렸었죠. 쌀 생산 조정제가 자리 잡으려면 쌀을 대신에 심은 작물의 판로가 우선 보장돼야 합니다. 또 농촌 고령화를 감안할 때 기계화율도 걱정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부터 농사를 지어온 김재곤 씨.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되더라도 벼농사에 비해 일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 재배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 앉아 억지로 어떻게 할란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벌써 우리는 노령화돼 갖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밭농사 기계화율은 50%를 간 넘었습니다. 100%에 근접한 벼농사에 비하면 한참이나 뒤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실제 품이 많이 드는 수확과정 기계화율은 13.3%, 파종과 이식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논 한가운데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를 심어봤자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 대단위로 대체작물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대체작물은 판로가 생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일본처럼 국가가 작물별 생산량을 조절하는 계획 생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작물의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농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수매를 통해서 일정 정도 가격을 보장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일정 금액으로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쌀 생산 조정제가 해마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구도심 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를 신설하는 교육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가 올해부터 구도심이나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자 학교 통폐합 정책의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개발 지역의 합리적인 학교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서 시공업체나 기술자 부실이 3차례 적발되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나 기술자는 향후 2년간 전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에서 배제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구직활동 수당을 받는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에게 한 차례 구직활동 보조비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는 청년 모두에게 정기적인 수당을 주다 정부와 마찰을 빚은 서울시 사례를 고려해 선별 지원 방안을 택했습니다. 순창군 회문상권역이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남원시가 춘향전과 흥부전을 모델로 무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급합니다.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순창군 회문산 마을 권역이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돼 교육체험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10개 마을로 구성된 회문산 권역에서는 두부 만들기와 예절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췄으며 전봉준 장군 체포와 빨치산 활동 등을 연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계기로 아이들의 정사함양과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금연과 절주 등 건강을 주제로 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개발했습니다. 춘향이가 담배꽁초를 부러뜨리거나 흥부가 건강한 치아를 뽐내는 등 재미있는 요소들이 담겨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남원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친숙하게 다가가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25억 원을 투입해 고산 휴양림과 대둔산, 모악산 등산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합니다. 고산 휴양림 숙박시설 증개축은 연내 마무리하고 대둔산에는 등산로 정비와 체육시설 신설, 모악산에는 안내판 설치와 꽃무릇을 심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듬고 안고 있는 고산 자연휴양림, 대둔산과 모악산 도립공원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무주군이 저소득층을 위한 월동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주군은 저소득층 처녀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00여 곳의 난방과 상하수도를 점검하고 난방비와 김치, 연탄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국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배제되자 당을 상대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당내 친박계가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몰리자 지역구 예산 확보에 올인하며 소위 7명 중 6명을 상대로 친박계로 임명했다며 당초 호남 몫으로 내정한 자신을 배제시킨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예산 규모를 좌지우지하는 국회 예산조정소위에는 현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지역 예술인과 함께 제작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모레부터 이틀간 공연합니다. 남원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오늘 춘향예술회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가수 초청 공연을 진행합니다. 동의회가 오는 13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북의 산을 주제로 한국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긴부님 개인전이 펜으로 그리는 세상을 주제로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문화축제가 모레 도청광장에서 열립니다. 마을 재생의 방향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송골 마을재생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영호남 화합과 발전을 위한 국민화합 전진대회가 내일 남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동의보감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합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이 오늘까지 청년 상인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전라북도 지방은 무주와 진안 등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익산 10도 등 8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으며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